이 요약서 안에는 실제 그냥 읽어봐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암기될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과 크게 무관한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은 제가 그냥 넘겨버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한번 읽어 넘어버리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효 완성. 시효 완성은 계약은 아니잖아요. 계약은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흐르게 발생하는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시효 취득은 뭐 해야 한다? 등기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하나 지문만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지문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채권하고 약정. 채권 대표적으로 임차권이겠죠. 임차권이나 뭐다? 환매권.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죠. 환매권, 특약, 약정 이런 애들은 다 채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계약. 그죠? 그러면 계약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임차권과 환매권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채권의 효력은 뭐 한다?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뭐다? X가 되겠죠. 그런 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조금 조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기 신청 시기와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와 접수 시기는 암기사항.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럼 접수 시기는 언제다? 저장된 때 이렇게.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기한이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다? 접수한 때. 접수 시기는 언제다? 저장된 때. 근데 조심해야 될 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기한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이 단서가 나왔을 때, 이 단서가 나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다?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수한 때라는 것은 접수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한 때부터? 저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어도 뭐하다? 무방하다고요. 그래서 등기한이 등기를 마쳤다면 이 단서가 나왔을 때는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도 O.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도 뭐다? O.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시라고요. 됐죠? 끝.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기출지문으로 등기한이 등기를 뭐 한 경우? 마친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된 때부터?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도 그 지문은 뭐다? O라는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기할 때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O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된 때도 함께 정리해 두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등기 특징 이제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이런 거 안 봅니다. 근데 이거는 봐야 됩니다. 등기 형식에 의한 분류. 주등기와 부기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예외 1번, 2번, 3번은 필수 메모. 시험장에 딱 가서 설문에서 제발 부탁입니다. 메모하는 거 약속 좀 지키세요. 단문으로 나오든 한문항으로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얘를 적어 놓고 나는 문제를 풀겠다. 한 지문이 나와도 뭐한다? 일단은 적어 놓고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부동산의 뭐다? 멸실 등기는 항상 뭐다? 주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도 뭐다? 항상 주등기. 그럼 항상 주등기로 가는 거 3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부동산의 멸실 등기. 그럼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표제부에 사는 등기예요. 표제부. 그럼 표제부에 사는 등기는 항상 뭐로 간다? 주등기. 그래서 표제부 하는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요거 하나는 좀 적어놓고 갑시다. 두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과 경정 등기는 뭐로 간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다만 설문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승낙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승낙서가 뭐가 되면, 첨부가 되면 뭐로 가고?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뭐로 간다? 주등기.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특약. 4번까지 해야 됩니다, 4번. 특약, 약정,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뭐로 간다? 부기 등기. 그래서 1, 2, 3, 4번까지는 일단 적어놓고 출발하자고요. 그럼 묶어버리면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표제부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권리 변경과 경정은 부기 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등기. 그 다음에 특약, 약정, 등기면의 표시 변경 경정은 항상 부기 등기. 여기까지는 일단 항상 적어놓고 출발해라고요. 그럼 적었죠, 시험장에서. 그럼 시험장에서 메모를 해놓고 나서 이제 지문을 읽는데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부기 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그럼 주등기하러 찾는 거 딱 봤을 때 이거 적어 놓았을 거잖아. 그럼 지문을 비교를 해봐. 3번 지문을 보니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보여. 그러면 답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난다고. 됐나요? 또 말소 등기도 안 보이고 부동산 표시도 안 보이고 멸시 등기도 안 보이는데 지문을 보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나오면 뭐다? 주등기죠. 그럼 답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것은 적어 놓고 해라고. 자, 적어 놓았는데, 자, 집중. 적어 놓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답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90%는 이 안에서 답이 무조건 있다. 있는데 답이 만약에 없을 때는 출제는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을 물어보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 그럼 이때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등기가 이 등기가 주어질 거예요. 이 등기. 요거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등기가 주어질 건데, 그럼 여기에 일단 없으면 무슨 등기가 나올 거잖아? 그럼 가령 봐봐. 한번 봐봐. 가령,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물어볼 거거든. 물어보면 예외 적어 놓은 거 안에는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이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 등기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등기는 아닐 거라는 거지. 모든 권리는 권리에서 계속 파생되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이건데 이 등기가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왔냐에 따라서 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럼 얘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나온 등기라면 뭐로 가고 주등기. 얘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왔다면 뭐로 간다? 부기등기.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기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란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용어를. 그럼 저당권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를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뭐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만들어지고 이제 모르면 이제부터 이거 들어서 집에서 또 다시 들어서 이제 다 알고 가야 돼. 제가 말한 것처럼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담보를 제공을 할 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또는 제3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되었으니까 뭐다? 주등기. 채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면 부기등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적어 놓고 나머지는 얘가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뭔 줄 알게 되었죠?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너스로 떨어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보너스로. 왜? 그러면 이런 말도 배우잖아요. 이런 물건은 뭘 지배하는 권리입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민법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권리를 지배하는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다고요. 왜? 이게 저당권에서 나온다고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죠. 저당권 물권이죠.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물권이 뭘 지배할 수도 있다. 권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오늘 기억해라고요. 이제부터 처음을 다시 듣는 소리로 선생님 들어보니까 알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씩 여기서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하고 갈게요. 전전세권 설정 등기가 나왔어요. 전전세권 설정 등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판단해야 되잖아. 일단 아래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를 알면 되지. 그럼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은 아닐 거고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이 권리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전세권 등기가 되잖아요. 즉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해줘야 된다고요. 전세권자가 또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행위가 뭐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전전세권 등기가 뭔지를 모르면 못 푼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거야? 전세권자가 해주는 거지. 그 전세권자가 뭐다? 의무자. 전전세권자가 뭐다? 권리자.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내용을 아니까. 그럼 의무자는 누구고? 전세권자. 권리자는 전전세권자.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나타나지. 그럼 공동단도, 공동신청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공동을 할 때 의무자가 누구야? 전세권자지. 그럼 등기신청서에는 전세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다. 이런 말이 빠져나오는 거고. 의무자가 소유자야,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지.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그거는 처음 듣는데요. 그게 아니라 뒤에 가면 첨부정보를 또 배울 거란 말이야. 인감은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제공하고,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도 암기할 거고,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서에 공동신청일 때 누구 거 제공한다? 의무자 거. 이런 것도 암기할 거란 말이지. 그럼 각 사례에다가 이렇게 계속 접목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필수 암기사항들은 암기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지문을 자꾸 연결시켜 가야 되니까. 연결시키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연결이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돼 있으면 등기는 다 해결돼. 그럼 선생님, 요 뒤에, 이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나요? 이게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이게 다. 그럼 이런 거 이제 시간 날 때, 하나만 해볼까? 일단. 시간 나니까 지금. 그럼 이거 적혀 있다고 보자. 일단 적혀 있다고 보자고. 일단 부동산 표시. 이거 뭐다? 적어 보지 않을까? 우리가 배운 거, 적혀 있는 거. 말소등기 보이네? 말소회복등기를 전부 말소회복은 뭐다? 멸실등기 표제부에 하니까 뭐다? 그죠, 요까지는 우리가 한 거네. 그럼 나머지는 우리 적은 거 안에 있다, 없다? 없어, 지금. 없으면 다 뭐로 간다?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느냐, 소유권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기록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주등기겠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단해봐. 이 소유권 등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 거야. 그럼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주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요. 가등기를 물어보면 항상 본등기를 해보면 돼. 본등기. 본등기가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뭐다? 주등기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가등기는 형식을 판단할 때는 항상 뭘 해라? 본등기를 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처분제한 등기인데 뭐에 관한 처분제한?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라잖아. 그러니까 뭐다? 주등기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처분제한 등기 그냥 시험 문제에 처분제한 등기 이렇게만 나오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면 주등기,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 등기라면 뭐다? 부기등기니까. 그러니까 출제에 꼭 내어줘.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인지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인지를 내어주지 아니면 판단할 수가 없거든. 그 다음 용익물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 아니잖아.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등기들이잖아. 선생님 이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그거 모르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용어를 또 분석을 해야지. 대표적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장 많이 아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해 보라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 누군가 전세권 설정 행위를 해줘야 되지. 전세권 설정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소유자잖아. 소유자 아니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늘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 행위를 해주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란 말이 헷갈리면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읽어도 돼. 소유권을 뭐로 해서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목적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소유권을 뭐로 해서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읽어도 돼. 이해할 때는 됐나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떤 권리를 기초로?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주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떤 권리를 기초로? 원칙은 소유 부동산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소유권을 기초로 하니까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면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나와 있네. 나인데 어떤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하니까 주등기. 그럼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하면 부기등기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대지권이란 글자 들어가는 거. 대지권 글자 들어가는 거 등기들은 항상 주등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 접근에 들어갈 때는 뭔가 턱 이렇게 숨이 막히는 느낌인데 논리적으로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당연히 다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권리 변경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부기라고요. 근데 이해관계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그때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잖아. 권리 변경 경정 메모해놓고 풀 거잖아. 요거는 거기에 있고 요것도 거기에 있고 특약, 약정 얘네들 다 우리가 적어놓은 거 안에 있다고. 그럼 나머지는 적어놓은 게 없죠? 없으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이런 거. 저당권 이전은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해서 저당권이 이전이 될까? 당연히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저당권 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뭘 기초로? 소유권을 기초로 이전 등기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권리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기초로 해서 이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로 간다? 부기등기. 그래서 암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모든 권리의 이전 등기는 뭐로 간다? 부기등기로 간다 말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 말고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는 없거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뭐다? 처분 제한, 지상권에 대한 처분 제한, 지역권에 관한 처분 제한, 임차권에 관한 처분 제한 다 뭐로 간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면 크게 와 내용이 난해하다 그런 느낌이 없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해놔야 된다? 예외 메모해놓은 거 있잖아요. 메모해놓은 거 글로 내고 나면 나머지는 뭐 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에 항상 될 때 메모 안에서 다 문제를 낸다고. 메모 안에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일단 우리 등기법 몇 문제 맞췄다? 한 문제 맞췄다고.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 한 지문으로 나오든 어차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문제씩 한 문제 반드시 따박따박 가자고. 한번 적어가지고 한 문제를 맞춘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메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기입 변경 다 필요 없다. 이 정도의 용어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도 한번 볼까, 그래도? 일부가 불일치할 때 바로 잡을 때는 뭐다? 변경 아니면 경정. 그게 기록 후발적 사유로 불일치가 발생하면 변경, 원시적 사유라면 경정. 말소는 권리가 전부 소멸되었을 때는 말소, 부동산 현황이 전부 소멸되었을 때는 멸실. 말소 회복은 부적법하게 말소될 때 회복할 때 뭐다? 말소 회복. 그 정도의 개념으로 됐습니다. 등기사항
등기사항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암기해야 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암기해야 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뭐다? 물건이다, 물건. 암기해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 권리, 질권. 그 다음, 채권, 담보권, 부동산 임차권이나 뭐다? 환매권. 그럼 이것 빼고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네. 선생님이 금방 저당권, 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금방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그럼 이 9가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 나머지 권리가 나왔을 때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암기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근저당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근저당이라 나오면 이거는 여기에 암기한 9가지 없으니까 등기할 권리가 아니겠네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 안에 근저당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과거에 출제인이 진짜 얄팍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임차권을 가지고요. 구분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근데 지상권에서 구분 지상권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뭐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구분 임차권은 뭐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우리 아파트에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유권과 가지고는 구분이라는 글자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분 지역권, 구분 전세권, 구분 저당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상권에 있어서는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이 가능하잖아요. 토지 상 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다? 구분 지상권에서 구분이란 글자가 들어갈 때는 어디에만 지상권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구분 임차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민법에서. 됐나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주의토지영권 어떤 권리가 나와도 여기서 암기한 것 빼고는 뭐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뭐 유치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변동의 모습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변동의 모습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제5절. 이거 반드시 뭐 한다? 메모. 근데 메모 다 하지 말고 이것만 암기야. 이것만 메모해라. 부동산 특정 일부에 뭐다? 용익권만 이렇게.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뭐만? 용익권만 가능. 그럼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 제가 읽어볼게. 시험 지문에 갑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의뢰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갑소유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 뭐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딱 나오면 뒤에 읽지 말고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용익권만 적어놓고 푸시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선생님 이 정도는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절대 하지 마라. 무조건 적어라. 그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와 관계되는 지문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다. 어차피 적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 글자 나오면 뭐만? 용익권만 가능. 나머지는 X.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한다. 자, 그 다음. 권리 일부. 지분 나온다, 지분. 그럼 지분 나오면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은 뭐다? 안 돼. 자, 지분 나오면 지분의 뭐는? 용익권 설정은 안 돼. 요거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이제 세트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분 나오면 이걸 적는다. 자, 여러분이 한번 적어봐봐. 여러분, 내가 안 적고 한번 적는 거 연습 좀 하자. 자꾸 적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적는 방법이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만 하면 되니까.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 원문을 적지만 여러분이 자꾸 적다 보면 여러분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래서 한 번만 적어봐봐. 제발 좀 적어줘. 선생님, 귀찮아서 하지 마. 제발 적어야 돼.
적으셨나요? 자, 적으셨으면 제가 문제를 낼게. 그 적은 거 가지고 제가 내는 지문이 O인지 X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적었나요? 아마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 또는 전부에 대한 본등기 X, 하뷰 지분 기록 X, 이렇게 5개가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혀져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게. 이제 실전해보자. 실전. 수인의, 자, 이제부터 문제 낼게요.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자, 딱 나오면 이제 이 지문 딱 나오는 순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일단 여러 명이 나왔잖아. 그럼 진짜 적어야 되겠지? 적어야 된다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나왔으니까 그 적은 거 안에 딱 하나가 눈에 보인다. 뭐가 보인다? 1인은 또는 일부의 자가 뭐다? 전원명의 또는 전부에 대한 본등기 뭐다? X 돼 있잖아. 그것만 X고 나머지는 다 뭐다? O라고, O. 됐나요? 그럼 가볼게.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는 허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OX를 판단해야 되잖아. OX. 자신있게. 왜 O야? 왜 O냐는 것에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1인이 전원명의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명의의 본등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만 X고 나머지는 O라며요. 그래서 O인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걸 물어보니까.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내볼게요.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 공유 부동산이네. 공유 딱 나오니까 이거 뭐다? 지분이라는 글자가 떠올라야 되지. 그럼 미등기 공유 부동산 나오는 순간 적어야 돼. 읽고 나면 늦어. 읽고 나면 또 못 풀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적는다고. 그때 적으면 시간을 다 까먹는다고. 일단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해서 나오면 일단 뭐 한다? 적고 출발해. 이제 여러분 대부분 뭐 한다? 읽어보고 내가 모르니까 뭐 한다? 적는다고. 그럼 시간을 다 소비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공유 부동산이 나오면 공유? 지분이잖아. 그럼 뭐 해라? 또 적어. 적었는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전원명의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됐나요? 그럼 그럼 딱 지금 봐야 되겠지. 그럼 뭘 봐야 된다? 지분만 보존 뭐다? X 돼 있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고. 그럼 이거 지분만 보존이 아니야? 아니잖아. 1인이 전원이라고 돼 있네. 이렇게 지분만 보존은 아니잖아. 아니니까 뭐다? OX. 이렇게 풀으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등기법 지문에서 부동산 일부와 지분 나오면 그 지문을 적어 놓고 풀면 다 풀려. 다 풀린다고. 그럼 이렇게는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공유자 전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OX. 왜? 왜 O야? 지분만 보존은 아니잖아. 항상 그렇게 답을 해라고. 그 내용 연구하지 말라고 이거. 지분만 내가 적어놓은 거 안에 없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O예요. 이렇게 가란 말이야. 내가 적어놓은 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O예요. 이렇게 가라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라는 거야. 그럼 또 해볼게.
수인의 수증자 중 수인의 수증자니까 일단 공유다, 그죠? 공유? 1인은 자기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앞에 우리 엄마 한번 해볼까? 생각하지 마. 이거 문방 생각하지 마. 일단 적어놓은 거 있는지 좀 확인해 보자. 일단 적어놓은 거에 이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O일까 X일까? 그렇게 해라고. O라고. 내용 알려고 하지 말라고. O라고. 내가 적어놓은 게 없잖아. 없으면 O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머릿속에 이걸 연구해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렇게 되고 안 된다고. 적으라고. 그래서 적으라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 명의 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 명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일단 적어놓은 거 봐봐. 있어 없어? 여러 명의 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적은 거에 있냐고 없냐고? 자신 있게? 뭐라고 적어놨는데? 지분만 상속 적어놨잖아. 1위는 자기 지분만 상속. 글자 보이잖아. X.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놓은 글자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부터 문제 푼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놓고도 판단이 안 선다라는 말은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글자 보고 들어가서 풀어라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기법 2문제 맞췄다. 등기법 총 12문제인데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킬러 영문학 못 풀고 11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등기법 몇 문제 맞췄다? 2문제 맞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2문제 맞췄죠? 그러면 단순 암기사항 5가지는 무조건 다 암기하고 간다고 가정하자. 다 맞춘다고 가정하자. 4개에서 5개. 그럼 등기법 몇 개는 일단 6개는 확보하고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만 더 올립니다. 2-3개만 더 올리면 된다고. 그럼 2-3개가 어디 있느냐? 하나 고정이 뭐다? 가등기란 말이야. 가등기는 무조건 나오거든. 그럼 7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올해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 신탁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7개 이렇게 맞춰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메모해서 적으라는 것만 뭐 해라? 적으라고. 적어서 풀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그 말에서 벗어나면 뭐 한다? 다 X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말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거지.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그럼 이게 원래는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해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하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지분만 보존이 무슨 말인지 알면 된단 말이야. 지분이 나왔다는 것은 공유라는 거거든. 지분만 소유권 보존 뭐다? X.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X. 이렇게. 그 다음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 또는 전부에 대한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요래 가지고
암기해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문 안에 들어오면 이거 보고 X라고 체크하고 이 안에 없으면 나머지는 지문의 글자 나왔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지문 읽었을 때 그냥 O 이렇게 가라고 일단. 여기에 없으면. 근데 나머지가 O가 아니라 X가 되는 것도 있긴 있어.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들었다 나왔다 하면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가져가라고 일단.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일단 이것만 X고 나머지는 뭐다? O 이렇게 가는 거야. O.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몇 문항? 2문제. 선생님 진짜인가요? 이거 너무 쉽게 2문제를 맞추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꼭 우리 출판사가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 궁금하면 대한민국 모의고사 사봐. 사가지고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지분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항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등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동소유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보존등기에 나올 수도 있고 상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용의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사항이 아니라고요.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나올 수도 있고 등기법 여러 부분에 걸쳐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적법처럼 딱 이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한 개 암기가 총설, 절차 총론, 강론의 등기법 전반에 다 퍼져 있는 애들이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꼭 낸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이.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끝. 이제부터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공동소유에 관해서 그 말 나왔을 때 요 지문 적어놓고 풀어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속이다. 2문제. 끝.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끝. 자, 종국 등기의 효력. 종국 등기의 효력 용어만 알면 된다. 용어. 근데 뭐는 가져가야 된다? 순위, 확정력. 이거는 암기. 단순 암기.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암기되어 있잖아.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 전후에 의하는데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같을 동, 다를 별.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뭐에 의해서 순위번호. 구가 다르다면 뭐다? 접수번호. 이런 거 의외로 진짜 틀리기 좋은 거거든. 그래서 순위 확정력이 나오면 같은 구에서 나오면 그냥 대충 가지 말고 동순 별접 적어놓고 해라고. 이런 것까지 제가 메모하라고 말은 하진 않는다.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다. 동순 별접. 그 다음 구분 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순위 확정력에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뭐다? 접수번호. 그래서 암기할 때 대접한다 이렇게 암기한다. 그럼 틀리게 할 때는 어떻게 나올까? 순위번호에서 틀리게 나오겠죠. 암기. 요거는 뭐다? 순위번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접수번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순위번호. 그렇게 해서 암기. 이런 것은 단순 암기. 그 다음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그 순서에 의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말은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 키워드다.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 순위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 및 순위를 보유한다. 됐습니다. 종전의 등기 끝. 그 다음 그래서 요 지문은 암기할 때 어떻게 동순 별접 대접한다 이렇게. 부기등기 순위는 뭐다? 주등기.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전, 후. 가등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말소회복 등기 순위는 종전 순위. 이렇게 해서 암기. 자, 그 다음 추정력. 추정력은 내용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추정력에서 출제인이 물어보는 것은요. 요즘 들어가지고 입증 책임이야. 입증 책임. 이걸 사례로 내더라는 거야. 사례를 내니까 여러분이 사례에서 지문을 펼쳐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다.
등기는 권리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있는데 이때 권리 등기 추정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면 된다. 무슨 말. 용어를 알아야 된다. 용어. 지금부터 이제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등기. 이 등기잖아요. 이 등기에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무슨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그냥 추정력이 있는 것이지 뭔 등기 이렇게 산다. 그래서 추정력이 있다는 말은 이제 다시 세팅을 다시 했죠. 제가 지금 다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체관계에 뭐하는 등기 부합한 등기라고 뭐하는 거다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매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실체관계상에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등기라고 뭐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뭐하다 추정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제 물어보는 게 입증 책임이거든. 입증 책임. 그럼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뭐하다 추정하니까 을은 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입니다라고 을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이미 너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뭐하다? 부합하는 등기라고 우리 법이 뭐한다? 판례가 인정해줬으니까 거기 을 스스로가 아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맞아 라고 을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누가 입증해야 한다? 갑이 뭘 해야 한다? 입증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갑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을 등기에 반대를 주장하는 자, 반대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럼 반대를 주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한다? 입증 책임을 진다고요. 그럼 이 질문은 언뜻 들어보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됐나요? 그게 당연하니까 출제위원이 이제 당연하지 않는 걸 내야 되겠지. 그래서 가등기, 망자, 사망자 명의, 표제부. 얘네들은 뭐가 없다? 추정력 자체가 있다 없다? 없거든. 없으니까 요 지문을 과거에 한번 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걸로 볼게. 갑에서 을 명의로 이전된 등기가 망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 망자 명의로 격려되었다면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 사람이 이 등기에 추정력이 있으면 이 실체관계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 등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자 누가? 갑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에 추정력이 없으면 갑이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이래 나오면 뭐다? X라고. 이때는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그래서 요거는 암기도 암기지만 뭘 해야 된다? 내용을 알아야 돼. 권리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현재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뭐 하는 거다? 추정하는 거라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추정한다는 말은 그 등기는 효력이 뭐다? 있는 등기라고 추정한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까부시려면 현재 등기가 추정력을 받으니까 반대를 주장하는 자, 그 말은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또는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등기가
추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실체관계하고 부합하는 등기라고 추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입증을 해야 한다? 스스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하고 입증해야 되지,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결론, 항상 등기는 충격이 발생한다. 근데 시험 문제 사망자 명의로 되었다, 가등기가 되었다, 표제부 등기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누가 입증을 한다? 현재 등기 명의인이 뭐라 한다? 입증을 해야지.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나만 딱 정리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알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갑에서 을매로 매매로 소유주 등기가 되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였다면 허가서는 첨부되었다라고 추정할까요? 첨부 안 됐다라고 추정할까? 첨부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허가서가 첨부되었을까? 등기됐을 거잖아. 아닌가요? 보니까 매매라고 되어 있죠.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을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면 갑도 적법한 소유자일까요?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면 갑도 적법한 소유자겠냐고요? 을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갑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어야 을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현재의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추정을 인정한다. 근데 이런 집은 모의고사용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안 나온다라는 거야. 요즘은 뭐가 나온다? 입증 책임. 그럼 요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가등기, 표제부, 망자 명의의 등기, 이거 세 가지는 암기해놔라고 그냥. 됐습니다. 끝. 추정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후등기 저지력, 용어 정리하셔야 된다, 용어 정의. 후등기 저지력은 앞에 이런 말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함께 기록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그거예요. 1순위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2순위로 동일 부분에 전세권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 수 없다. 안 되는 이유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선순위에 있으니까 후순위 전세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선순위의 이 전세권이 후에 들어오는 등기를 못 들어오도록 뭐 한다? 저지한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와. 후등기 저지력의 용어의 개념을 물어본다고, 사례로. 먼저 성립된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동일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없다, 이 말. 그럼 현재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전세권은 할 수가 없다. 등기가는 등기무만 보기 때문에 후등기 저지력의 개념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있을 때 후순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함께 기록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저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저당권 등기는 기록될 수 있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용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 말이니 이걸 물어본다. 무슨 말이니 이렇게. 근데 수험생은 뭐라고 암기한다? 후등기 저지력, 점유저기력, 이걸 암기하고 있다는 거야. 후등기 저지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 말이니 용어의 개념을 물어본다. 그 다음 점유적 효력. 모의고사용이다. 모의고사용.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럼 점유적 효력은 한번 듣고 간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모의고사용. 모의고사 잘 치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 시효취득이 등기부 시효취득과 점유시효취득 제도가 있거든요. 점유시효취득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내 거 아닌데 타인 부동산에 내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평원, 공연, 자주, 선의, 무과실 평원, 공연, 자주 있죠. 요건을 충족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준 자예요. 근데 내 거 아닌데 타인 부동산이 내 거 아닌데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 거 아닌데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내 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이 상태에 효력이 없는 등기인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 제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게 등기부 시효취득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조건이 내 거 아닌데 내 거로 되는 과정이잖아. 점유를 통해서. 앞에는 몇 년? 뒤에는? 그럼 똑같이
타인 부동산을 상용이가 취득하는 과정인데 앞에는 20년, 뒤에는 10년.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에는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등기가 몇 년의 시효를 줄여줍니까? 10년의 시효를 줄여주죠. 그죠? 그래서 시효 단축적 효력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근데 달리 통설은 등기가 결국은 몇 년 동안 점유한 것과 똑같다. 10년 동안 점유한 것과 똑같으니까 등기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래서 점유적 효력은 그런 말이구나. 모의고사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고 점유적 효력은 인정하고 막 그런 말인데 그건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그런 거 안 나온다. 끝. 그러니까 등기 유효 요건부터 다음 주. 그럼 오늘 등기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시험 문제 나오면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오늘 네 가지를 계속 한 세 번, 다섯 번 적어라.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지분 나오면 한 다섯 번 적어라. 그럼 적고 나서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없을까? 있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약집에 보존 등기 가서 지분만 보존 X고 나머지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정도의 성의. 그래요.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도 이제는 필요 없는 부분은 툭툭 쳐내버리고 필수적인 거 암기할 것만 딱딱 암기해서 넘어갈 겁니다.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